저는 페이지 444페이지 가스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설비. 자, 가스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수치 부분이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제1절 용어 부분. 자, 1절 용어 부분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언급이 되는 것은 압력 개념하고 압력 개념 들어간 거하고 보호시설만 현재 출제가 되었어요. 그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출제된 부분이 다른 유형으로 반복된 유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45페이지. 자, 그래서 압력 개념하고 그래서 이제 고압하고 중압, 저압 개념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압을 기준 잡아서 0.1MPa 이상에서 1MPa 미만까지를 중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 단위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었죠. 뉴턴 퍼 제곱미리다. 1제곱미터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냐, 이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요거 이상부터 출발하니까 저압 기준은 0.1MPa 미만이 되는 거죠. 미만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미만이기 때문에 1MPa 이상 개념이 고압 개념이 된다. 그럼 1MPa는 고압이고요. 고압이죠.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압하고 중압은 문제가 기출이 되었어요. 고압은 지문만 나왔고요. 현재 아직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액화가스가 나옵니다. 액화가스. 자, 액화가스는 우리가 상용의 온도나 습시 35도에서 자, 0.2MPa 이상이 돼야 돼요. 0.2MPa 이상이 돼야지 액화가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있죠. 이게 1회 때 기출이 됐던 겁니다. 보호시설 가지고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종만 알아두세요. 2종의 가만 알아두세요. 2종 보호시설에서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디에 속한다? 제2종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네 가지를 단독주택이라 하죠. 일반 알고 있는 단독주택하고 공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기죠. 다중주택이 있어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러분들 하숙집 같은 거 맞죠? 네, 자취방, 세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은 주인은 하나면서 자, 이렇게 가구를 구성해서 살도록 한 거죠. 네, 세대 전셋집 맞죠? 네, 되고 이거는 다중주택은 뭐다? 하숙집이라 보면 되고 하숙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네 가지가 있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그럼 다세대라는 것은 저거죠.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러면 주택법의 주택 개념이 아닌 건축법상 주택 개념들이 어디에 속한다?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48페이지 도시가스 원료와 특성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 도시가스에서는 우리가 그 2번에 보시면 가스 연료의 특성 나옵니다. 연소시 재나 매연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무공해 연료죠. 무색 무침으로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냄새나는 물질을 보통 첨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는 물질이 보통 메캅탄 종류의 향료를 넣는 거죠. 메캅탄 종류의 향료를 넣는 거예요. 종류의 향료,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은 다 있죠. 가스들은 단지 LPG나 LNG에 따라서 누가 더 빨리 폭발하냐, 늦게 폭발하냐 그 차이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통 LPG는 소량이 공기 중에 희석돼도 폭발이 되는 거고, LNG는 조금 더 많은 양이 희석돼야지 폭발하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모든 가스는 폭발합니다. 여러분들 똥가스도 많이 어떻게 모아가지고 폭발하죠. 자,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급 과정이 있죠. 요거는 9회 때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기출된 요거는 뭐 혹시 뭐 순서는 기출되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 혹시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LPG하고 LNG 있죠. LPG, LPG는 한 번 냈고요. LNG는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LPG하고 LNG하고. 그러면 LPG하고 LNG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LPG는 액화 석유가스고요. LNG가 무엇이다?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면 이 LPG는 주성분이 프로판하고 부탄을 주성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LNG는 메탄 CH4인 메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량의 이것이 대부분 주성분이 되고 나중에 소량의 다른 가스를 섞어서 보통 도시가스로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단독 하나의 가스만 공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 다른 가스가 약간 섞습니다. 조정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판, 부탄이죠. 그래서 얘는 비중이 공기보다 어떻게 무겁습니다. 프로판이나 부탄은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누설이 된 바닥에 깔아 앉아버립니다. 그 반면에 메탄 CH4는 공기보다 어떻게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다. 경량이라는 거죠. 경량이라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LPG하고 LNG하고 그래서 이 가스 경보기 감지기 설치하는 개념이 틀려지죠. 가스 경보기 또는 감지기라고도 하죠. 누설 감지기. 그래서 이 가스 경보기 설치를 얘는 바닥에서 30cm 위치,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는 반면에 얘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보면 이 가스레인지 위 천장 부분에 보면 경보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념이 다르게 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LPG는 얘는 작은 용기 저장을 할 수 있죠. 작은 용기 저장이 되는 반면에 얘는 대규모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장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은 누가 크다 했다? 얘가 크죠. 탄소 개수가 많잖아요. 수소하고. 그래서 얘는 C3HH이고 얘는 C4H10이고 얘는 CH4 탄소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소하고 결합해서 되게 돼. 발열량은 얘가 클 수밖에 없죠.
발열량은 얘가 크고 발열량 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탄소 개수가 많다는 건 산소를 많이 필요한다는 거다. 그래서 공기 소비량이 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기라는 것은 뭐다? 산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얘가 공기 소비량이 적어요. 산소 소비량이 적습니다. LNG 개념이. 그리고 생성가스엔 중독성 위험적인 측면. 자, LPG는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중독성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반면에 LNG는 중독성 위험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가스가 LNG가 되는 겁니다. LNG가 청정가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LPG는 사용량 단위를 갖다가 자, 여러분 옛날에 프로pan가 킬로그램이 몇 킬로 이래 있었죠? 맞죠? 그 옛날 가정에서 많이 썼던 20kg짜리였습니다. 20kg짜리. 그래서 이거는 사용량을 최적 단위를 쓰죠. 최적. 그래서 도시가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달마다 한 번씩 적죠? 기입란에 적는 것이 바로 뭐다? 최적을 적는, 검은 것이 적는 게 최적을 적는 거예요. 최적. 입방메다. 시간 몇 입방메다를 사용했냐? 사용량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그리고 폭발 위험성은 누가 더 높다? LPG가 높습니다. 폭발 위험성. 자, 공기 중에 적은 양이 희석돼도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PG. 그래서 옛날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한번 했죠? 지하철 공사하다가 했죠? 그때 그것이 바로 LPG였어요. 옛날에. 대구 도시가스는 대성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때 LPG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LNG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가스 배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배관. 자, 가스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가스 배관 설치 주의사항에서 자, 먼저 2번에 가스 배관의 매설 깊이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하시고, 자, 이 매설 깊이 개념은 자, 최소 기억 개념이죠. 이것이 최소 매립 깊이죠. 최소 매설 깊이입니다. 최소는 0.6m가 되어 주시면 된다. 0.6m 이상. 그래서 이거 가지고 0.5m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설 깊이가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1.2m 이상 매설할 때도 있고요. 1m 이상 매설할 때가 있죠.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m 이상 매설할 때는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1.2m 이상 매설해야 될 것은 자, 이거죠.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m 이상 매설할 경우는 자, 이 폭 8m 이상 도로. 폭 8m 이상 도로가 되면 큰 트럭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죠. 트레일러. 그래서 폭 8m 이상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철도 부지예요. 철도가 다니죠. 무거운 짐들이 운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는 건 인간에게 무겁다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1m 이상 매설할 때가 자, 폭 4m 이상 도로. 이 주택가 도로입니다. 쉽게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 있죠? 일반 도로 폭 있죠? 예, 주택지죠. 주택지에 보면 도로 폭이 좁죠? 아, 거기 트레일러 못 들어가죠. 주택가에 보면 막 차 가면 이제 또 옆에 한 대 주차해놔 막 차 간다, 차끼리 비킨다고 했죠? 공간 넓은 데서 힘들죠? 그런 장소에 무거운 짐이 운반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폭 4m 이상에서 폭 8m 미만 도로 요 사이에서는 1m 이상 매설하면 된다.
그럼 1.2m 이상 매설 할 때는 이겁니다. 자, 이거 매설 깊이 한 번밖에 안 냈거든. 한 번 더 응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적정 깊이 이상으로 매설을 해야 된다는 게 가스 배관.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51페이지 유량표기는 도시가스는 451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는 자 최저거래입니다. 액화석유가스 LPG는 킬로그램 퍼하고 유량고, 배관의 지지 개념이 나오죠. 매설 깊이 일단 첫째로 알아두시고, 자, 배관의 지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배관이 지지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뒷벽면에 보면 배관이, 자, 여러분들이 굵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은 가늘잖아요. 그래서 지지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배관의 지지 개념은 파이 13 미만이야. 파이 13 이상에서 파이 33 미만이야. 파이 33 이상이야. 여기에 따라서 지지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로 하면 돼요. 요거만 2m, 요거는 1m, 요거는 메다 3m. 파이 33 이상 되면 3m 간격으로 지지를 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대략 저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물 높이죠. 지지 몇 개 됐냐 보면요, 대략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뒷벽면이죠. 간이 크잖아. 그거 33m 이상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3m마다 지지를 해놓은 거예요. 법률상. 그렇게 보시면 돼. 배관의 지지 한번 여기 언급이 한번 됐었어. 33, 333.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배관 이연매. 자, 용접 이연매는 제외입니다. 용접은 제외입니다. 용접한 경우 제외고, 배관 이연매 명심하세요. 뭐는 제외다? 용접 이연매는 제외입니다. 이격식일표. 용접하면 일체 접합이니까 있죠? 관계없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했잖아요. 배관 이연매에서 옛날에 접합하면 나사 접합을 많이 했잖아요. 돌려서, 맞죠? 여러분들 보면 엘보나 이런 거 막 썼잖아. T 이런 거. 옛날 갈비집 이런 데 한번 가보셨잖아. 식당 가보면 테이블에 가스가 들어왔죠. 그 가다 보면 T나 이런 거 있죠. 엘보 이런 거 써가지고 다 했잖아. 나사 접합이잖아. 그게 맞죠? 그럼 이런 게 셀 수가 있잖아요. 가스 이런 게. 그래서 배관 이연매. 그래서 배관하고 이격거리라고. 배관 이연매와 이격거리. 배관 이연매와 이격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뭐는 제외다? 용접 이연매는 제외. 용접 이연은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확실히 명심하세요. 용접 이연매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 명심하세요. 옛날에 제가 일부러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가스 배관이라고 한번 가르쳐 봤거든. 원래 용접이 없는데 그게 실제로 써놨습니다. 가스 배관 이격거리 이렇게 돼. 진짜 가스 배관이 이격거리 이렇게 내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농담삼아 그냥 한번 해봤더니 그대로 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배관 이연매 이격거리는 60cm 이상하고 30cm 이상하고 15cm 이상하고 10cm 이상하고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도 저는 학생들이 잘 맞췄으면 제기 안 합니다. 학생들이 떨어지면 제기하고. 원래 그것도 틀리거든.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가스 배관하고 이격거리는 틀립니다. 원래. 그래서 60cm, 30cm, 15cm, 10cm로 구분한다. 그러면 60cm 이상 확보해야 될 것이 바로 전기 개폐기, 전기 계량기예요.
전기 계량기.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비교합니다.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스 계량기 있죠? 계량기가 뭐다? 미터기 아닙니까? 미터. 이거 이거리. 동일합니다. 그거 똑같이 전기 계팩이라. 전기 계량기가 뭐다? 전기 미터기. 요거 똑같아. 60cm는. 60cm는 동일합니다. 60은. 한꺼번에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30cm 이격식이 있거는 여기는 가스 배관 이음매 있거는 전기 전멸기. 전기 전멸기하고 전멸기가 뭐다? 스위치. 그리고 전기 접속기. 전기 접속기는 전기 콘센트입니다. 콘센트가 전기 접속기예요. 콘센트가. 그럼 이거 30인데,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전기 전멸기하고 이건 동일하다. 전멸기, 전기 접속기. 이거는 같이 갑니다. 콘센트하고는. 같이 가는데 주의할 것이 여기에는 가스 계량기하고 30cm는 여기는 꿀뚝이 있어요. 꿀뚝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꿀뚝이 여기에요. 꿀뚝이 배관 연매와 이격거리에 들어가는 15cm입니다. 그리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인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도 절연 조치를 덜 썼네. 하지 아니한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이 들어갑니다. 전선. 근데 여기는 가스 배관 이음매에서 절연 전선이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절연 전선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10cm 이격시킬 개념이 없어요. 가스 계량기는. 가스 계량기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계량기는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대신 여기는 10cm 이격시키는 게 아니라 계량기는 하기하고 일정 거리 이격시켜야 돼요. 그러면 원래 배관 이음매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하기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하고. 근데 왜 이거하고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음매하고 이격거리를 하기하고 이격시키는 가스레인지하고 너무 이격을 많이 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배관이 와가지고 콕 이런 거 있죠? 있고 그 가까이 있잖아. 가스 계량기하고. 여러분들 가스레인지하고 있죠? 가스레인지 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사 가면 연락해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잖아요. 그 돈 받아가잖아요. 비싸지만. 근데 그때 고하고 이게 그 2m 이상 이격식이라고 하면요. 너무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얘는 하기하고 이격거리게 하기하고 불하고는 하기하고는 2m 이상 이격시켜야 돼. 2m 이상 이격시켜야 돼. 그래서 가스 계량기가 저 멀리 있죠. 가스레인지하고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한번 찾아봐요. 가스레인지로부터 하기가 멀리 떨어지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고. 그럼 여기는 절연전선 10cm가 나오고 여기는 뭐다? 하기가 나와요. 하기가. 그래서 차이점에서 시험 많이 냈어요. 자주 냈어요. 센치 장난치는 거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배관 위치. 배관 위치적인 측면. 자, 그리고 혹시나 이겁니다. 배관 이음매와 이격거리가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적정거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법을 못 찾아서 그래요. 아직 있습니다. 잘못 봐서 그래. 별표를
클릭을 다 해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넘겨서 살펴보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배관 위치 있죠? 배관 위치는 읽어두시면서 중요사항만 딱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리얼에 건물의 주요 구조를 간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6가지가 있어요. 주요 구조부 간통으로 하면 안 돼요.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하고 내력벽, 보지붕틀, 바닥, 주계단 총 6가지입니다. 바닥하고 주계단, 기둥. 그래서 사익기둥이나 작은보, 바닥 그냥 바닥이어야 돼. 지하층 바닥은 아니에요. 지하층 바닥은 아니야. 작은보 이런 거 아닙니다. 정확히 딱딱 떨어져. 내력벽, 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 이 6가지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라 해요. 주요 구조부 6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두시고요. 인접전기설배 충분한 이걸 입력시켜 줍니다. 그리고 표면 색상은 정확히 해놓으시고, 자, 표면 색상은, 자, 이 표면 색상 개념은 지상하고 지하에 대해서 다르다. 지상은 원칙은 뭐다? 항색이에요. 그런데 원칙을 안 하고 예외로 다 하고 있죠? 예외.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라는 거예요. 1m 있지?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입니다. 두 줄로. 이중으로 표시를 해버리면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건축물 이렇게 띠만 두르면 돼요. 띠만.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항색으로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의 경우는, 지하는 압력에 따라 다르다. 저압이냐, 중압 이상이냐, 중압 고압이냐에 따라서 저압의 경우는 항색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중압 이상, 중고압일 때는 붉은색, 적색입니다. 붉은색, 이 적색으로. 그래서 지하에 땅을 팠는데 붉은색이 나면 중압 이상의 뭐다? 가스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노란색이 보면, 여기는 띠두르면 안 돼요. 땅을 파가 정확히 띠두른데 어떻게 파? 맞죠?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지문 한 줄 냈습니다. 건물 내의 가스 배관은, 자, 뭘로 한다? 원칙은 노출 배관이에요. 자, 노출 배관을 해야지 가스 누설 여부를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노출 배관 한다. 그래서 가스 배관은 엄폐 배관이나 매설 배관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배관으로 간다? 노출 배관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은 이연매가 없을 경우는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 수명이 길죠. 녹슬지 않고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연매가 없으면 가스 누설 여부도 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연매가 없을 땐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에 보시면 배관의 외부에는 이 3가지를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스 명가, 그리고 거기 보시면 최고, 최저는 아닙니다. 최고 사용 압력하고 흐름 방향 표시하고 몇 가지? 3가지. 흐름 방향 표시, 이것을 자 우리가 해놨는데, 다만 예외 조건은 지하 매설할 때는요 흐름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땅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맞죠? 그러면 지상은 건물 내의 배관은 3가지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3가지.
그럼 지하는 몇 가지만 하면 된다? 두 가지만 표시하라 이거죠. 맞아요? 두 가지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측면을 봐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에 하나만 더 써놓으시고 11번 해서 11번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정리하시고 11번에 자 가스 배관, 수평 배관은 구배돼야 돼. 응축수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선하향 구배를 둡니다. 선하향 구배. 앞을 내려주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계량기를 높은 곳에 설치해서 배관을 딱 내려오고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낮죠. 가스 계량기가 높게 돼 있고. 우리 집은 가스 계량기가 밑에 있고 가스레인지가 위에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맞아? 맞아? 앞선자, 선하향, 앞을 내려주는 구배를 하라.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하향 구배, 앞 내린 구배, 앞을 내려. 자, 구배의 원칙은 선하향 구배라 했죠?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 미터기는, 그래서 그 1번에 있죠? 하계하고는 무조건 몇 메다?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돼요. 그 설치 장소는 다음 충족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죠? 그런데 위험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만 적용한다 해놨죠. 리얼의 요건은 주택만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꼭 외울 필요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십시오. 설치 금지 장소 나오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사항에 따른 공동주택이 뭐다? 대피공간. 자, 최근에 고층 공동주택에 뭡니까? 중간에 뻥뻥 띄어놓은 거 있죠. 특히 요새 고급으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중간에 뻥뻥 띄어놨죠. 그럼 어떤 분들이 그 담배표라고 뚫어놓은지 이겁니다.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맞죠?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못 간다 이러면 여기 이제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대피 공간, 맞죠? 그래서 이 대피 공간에 대해서 대피 공간이나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공동주택 대피 공간은 이겁니다.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밖에 못 나가겠대. 그냥 방화문을 열고. 그러면 어딘가는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보통 어디에 숨습니까? 욕실에 가서 다 죽어 있잖아요. 보통 분들이 이게 화재가 나면 전부 다 어디로 뛰어가는가? 욕실로 가. 화장실로. 다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방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보면 다 어디 가서 죽어 있는가 하면 화장실 가서 다 죽어 있는 거야. 물이 살려줄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을 안전을 위해서 저런 경우입니다. 2호 라인하고 3호 라인은 발코니에 2호 라인, 3호 라인에 거실 있는 발코니 사이 벽 있죠. 그게 방화 구조로 되어 있다 했죠. 그는 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설치할 수 없는데 또는 아래층 위층으로 가도록 사다리 이런 걸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대피 공간을 의무를 두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근데 관계법규를 안 배워서 근데 관계법규 나중에 배우면 압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한 세대로 했을 땐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 각 공동주택에 대피 공간을 두는 거예요.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안전한 공간을. 그래서 거기 대피 공간에다 두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거실이나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은 두선 된다 아니다? 안 된다는. 그래서
대피 공간 요걸 잘 알아두세요. 공동주택 대피 공간에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세대마다 두는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기준, 가스 계량기하고 안전거리, 이격거리는 아까 같이 해드렸어요.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458페이지 소방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자, 소방설비 쪽에서는 앞전에 세 문제나 냈어요. 앞전에 굉장히 많이 냈어요. 작년에 불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올해도 또 불이 나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방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이 적당한데 소방이 앞전에 세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소방이 세 문제 내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것이 어디인가 하면 저쪽이 피해를 봤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한 문제도 안 냈어요. 홈 네트워크 설비가. 자, 그래서 이 소방 쪽은 우리가 보실 때 그 개요 부분이 있죠. 소화원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혹시나 해서 그 460페이지 보면 하재의 분류는 일반 하재, 유료 하재, 전기 하재마다 색깔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색깔적인 측면. 이 파트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잡아 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오죠.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오는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에서 총 5가지를 합쳐서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소방시설이라고 해. 이 5가지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류를 내고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말아요. 언제 다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딱 하나만 암기하세요. 소화활동설비. 죽으나 사나 앞전에 연결하는 거 냈거든. 무슨 설비하고 무슨 설비. 소화활동설비 있죠. 이것만 정확히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설비? 재현설비. 재현설비는 일반 건축물일 땐 11층 이상 건축물에 보통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거 있죠. 아파트는 한 16층 이상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재현설비가. 그럼 재현설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저기입니다. 계단의 부속실. 그러면 쉽게 재현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되었을 때 부속실에 특별 피난 계단에 뭐 부속실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전실이라고 돼요. 전실. 여기 재현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현설비란 것은 무엇을 재현설비인가 하면 자, 우리가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된다? 계단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계단, 맞죠? 계단으로 도망가야지, 맞죠? 계단으로 도망가야지 저리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피난 계단에 그럼 계단으로 연기가 가면 안 돼요. 연기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설비가 재현설비입니다. 근데 저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복도형 아파트는 없어요. 복도형 아파트 알죠? 복도 보면 이래 복도 쭉 지나가다가 밑에 누구 와서 막 옛날 영화 같은데 들어가고 막 부르고 그랬지 밑에. 한 번씩 보는 거죠? 복도형 아파트 알죠? 다들 피곤하신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 제가 막 나갑니다. 몰라도. 자, 연결 살수 설비가 있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죠.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다섯 번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있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보조 설비하고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이 6가지가 무슨 설비다?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내든 간에 소화 활동 설비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뭐 다른 거 외우시려면 다른 거 외우시고 이걸 하나를 외우시면 돼. 어떻게든 답은 여기서 유도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교수님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 소화설비 개념이 나오는데 소화설비. 자, 소화설비에서는 먼저 소화기 나오죠.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화기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조합해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설치 대상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 33제곱미터 이상 되면 설치. 그럼 아파트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되죠? 소화기 한 대씩 설치한 거예요. 입주할 때 하나씩 주거든. 그럼 노후아파트는 본인이 사야지 뭐. 소화기는 한 대씩 사놓으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근데 소화기 있죠? 소화기는 제발 좋은 거 사놓으세요. 자, 분말 소화기 무거워서 못 쓰면요, 하론 소화기 사놓으세요. 그리고 기역에 해당되지 않은 지정문화재나 가스시설, 터널은 면적하고 관계없이 설치하라 이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주방용 자동소화기 설치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기역에 체크하십시오. 아파트하고 뭐다? 30층 이상 오피스텔 모든 층이에요. 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근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여러분들 그거 외워놓으세요. 아파트하고 뭐다? 30층. 자, 최근 오피스텔 거의 다 사실 이거잖아. 주거용으로 지어집니까? 업무용으로 지어집니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지어지죠. 맞죠? 나중에 보면 업무용도 몰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세대가 많아지니까 1인 세대가 많아지고 다세대 큰 것도 있죠. 요새 이 주거난이 문제에 대해 그걸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있죠. 이게 작년에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다겠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둘 중에 하나 한 문제 낼 거라 했는데 옥내소화전이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옥내소화전하고 옥외소화전은 자, 요렇게 구분 좀 해 두시면 돼. 옥내소화전 설비하고 무슨 소화전? 옥외소화전. 옥내하고 옥외소화전 설비적인 측면. 자, 그래서 올해는 간단히만 봐두세요. 자, 올해는 가감이 자, 한 문제 나오면 올해는 스프링쿨러로 갑니다. 미리 대충 찍어줍니다. 올해는 스프링쿨러로 갑니다. 올해는 뭐 옥내소화전 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해 준 것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일일이 해드렸는데 올해는 간단히
정리만 하십시오. 자, 옥내 옥외에 자 먼저 방수 압력. 방수 압력은 얘는 0.17 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이상이 들어가면 최소치다, 최대치다? 이상이 들어가면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옥외수화전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 0.25 메가파스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수량. 방수량은 요 압력일 때, 노즐 쓴다 하면 요 압력일 때 얼마다? 130리터 퍼민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압력일 때 350리터 퍼민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원 저수량 확보적인 측면은 이거는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뭐다? NO 하면 된다. 이 NO는 명심하실 것이 겁니다. 자, 이 NO의 개념은 자 5개 이상씩은 5개로 보는데 이 NO는 합산이 아니다. 5개 이상씩 5개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NO는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라는 거 합산 아니다. 각 층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7 입방메다 곱하기 마다 NO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NO는 2개 이상씩 2개로 보면 된다. 2개로 보면 된다. 근데 얘는 출제됐고 얘도 출제됐지만 얘는 다시 출제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 거리, 그런 건축물의 각 부부터 특정 각 부분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옥내는 25m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40m, 40m, 이거는 25m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거리적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 구경도 차이가 있죠. 얘는 40mm짜리가 기본이고,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짜리입니다. 호스릴 방식일 때 25mm고 여기는 65mm짜리 호수를 설치를 합니다. 호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죠. 설치 높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설치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호수 이제 얘는 얘는 호수 적결구를 이야기하고 보통 옥외수화전은 호수가 체결이 안 돼 있죠. 근데 옥내수화전은 호수가 뭐다? 체결돼 있어. 그래서 얘는 밸브 설치 높이로 정하고 얘는 호수 적결구 높이로 설치 정해. 그래서 설치 높이 개념이 나오면 그래서 소화기도 1.5m 이하라게요. 소화기도 호수가 달려 있잖아요. 1.5m 이하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수화전에 호수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달려 있죠. 그래서 뭐다? 1.5m 이하라는 용어가 가요. 그 반면에 옥외수화전은 이렇게 하단 같은 데를 보면 서 있죠. 그 호수 적결구 그 높이가 나중에 체결해야 되니까 0.5에서 1m 위치에 되어 있으면 돼요. 요거는 호수가 체결 안 된 건 높이가 0.5에서 1m로 가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스프링쿨러는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잠깐 휴식하고 470페이지 스프링쿨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